왜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왜 절 도와요? 안드레이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 지었다. 마지막 경제학세미나 기억나? 교수님이 케이스를 던졌는데 너만 그 해법을 봤지? 난 그때 생각했어. 저 사람이랑 함께 일해보고 싶다고. 지금은 그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야. 그의 말엔 꾸밈없는 진심만 있었다. 숨은 의도도 조종도 없이 그녀의 능력에 대한 솔직한 인정. 면접은 언제부터 할까요? 지금 당장도 가능해. 원하면 러시아 시장 진출 계획서를 보여줄게. 의견을 들려줘. 그는 서류철을 펼쳐 테이블에 놓았다. 다음 2시간 동안 둘은 숫자와 그래프, 예측 속으로 잠겼다. 이리나는 정확한 질문을 던지고 수정 제안을 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짚었다.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더 단단해졌고 눈빛은 더 밝아졌다. 여기 물류가 문제예요. 그녀가 한 그래프를 가리켰다. 이 루트를 이렇게 바꾸고 이 창고들을 쓰면 최소 15%는 절감돼요. 안드레이는 감탄을 숨기지 못했다. 3달을 붙잡고 있었는데 넌 2시간 만에 내가 못 본 걸 보네. 새 눈이라 그래요. 그녀가 겸손히 웃었다. 아니, 빛나는 두뇌지. 그가 진지하게 고개를 저었다. 함께 일하고 싶어. 공식 제안이야. 급여, 스톡옵션, 복지 전부. 심장이 빨라졌다. 확신해요. 빅토르가 보복하면요? 당신 사업에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해보라지.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정정당당한 경쟁은 두렵지 않아. 편법을 쓰면 나도 방법이 있어? 그럼 승낙할래? 이리나는 여전히 라펠에 꽂힌 나비 브로치를 내려다보았다. 호박 속의 나비 영원히 고정된 아름다움.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런 나비가 아니었다. 날개를 펼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네, 그녀는 또렷이 말했다. 할게요. 안드레이가 크게 웃었다. 좋아. 그럼 축하부터 하자. 오늘 저녁 식사 어떨까? 그녀는 잠깐 망설였다. 저녁 식사는 더 이상 커피처럼 전무용으로만 들리진 않았다. 업무 저녁인가요? 아니면 내가 괜찮다면 우린 이제 동료야. 그렇다고 해서 다른 가능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 시간이 지나서 내가 원한다면? 40이 넘은 나이인데도 이 단순한 초대에 그녀의 볼이 소녀처럼 붉어졌다. 아직 새 관계를 시작할 준비는 안 됐어요. 솔직하게 말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알아.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서두를 생각 없어. 그냥 저녁, 대화, 그리고 조금의 와인. 그뿐이야. 압박도, 암시도 없이 선택지를 건네고 어떤 대답이든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남자. 좋아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저녁, 좋겠네요. 카페를 나와 가을 공원을 걸었다. 낙엽이 둘을 빙글빙글 감싸며 작은 마법을 만들었다. 안드레이는 스톡홀름과 앞으로의 계획, 그가 믿는 사업의 철학을 이야기했고 이리나는 들었다. 그리고 오래 잊었던 설렘이 속에서 꽃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잠깐 걸음을 멈추고 발 아래 붉고 노란 잎의 융단을 내려다보았다. 왜? 안드레이가 물었다. 그냥 삶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그녀가 웃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나이에 재미있는 일은 다 지나갔다고 믿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막 시작인 것 같아. 그는 따뜻한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40은 내 최고의 삶이 시작되는 초입이야, 이라. 난 확신해. 그 순간 이리나는 오래간만에 진짜 행복하다는 걸 알았다. 호박 속에 갇혔던 나비는 마침내 빠져나와 가능성과 발견으로 가득 찬 새 삶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가 매일 창작할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늘 행복하시길. 세르게이의 회사는 도심의 현대식 비즈니스 센터에 있었다. 유리 외벽, 대리석 로비, 각 잡힌 경비원들. 이리나는 여길 자주 오지 않았다. 세르게이는 일과 가정을 구분하길 좋아했다. 파리와 커틀릿은 섞지 않는 법지라고 그가 즐겨 말하곤 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로 15층에 올랐다. 손에는 세르게이가 좋아하는 페이스트리, 바구니와 샴페인 한 병, 우소박하지만 작은 축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평소 접수 데스크에 있던 비서는 없었다. 이상했다. 세르게이는 리셉션을 비워두는 일이 거의 없었다. 이리나는 남편의 집무실로 걸어갔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아 틈 사이로 남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리나는 노크하려다 자기 이름을 듣고 멈췄다. 네, 이리나는 아무것도 눈치 못 채 가벼운 웃음이 섞인 여자 목소리. 이리나는 얼어붙었다. 들고 있던 손이 공중에 멈췄다. 이라. 하 목소리는 세르게이였지만 어딘가 달랐다. 딱딱하고 그녀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경멸의 기색이 배어 있었다. 당연히 몰라. 그녀는 너무 잘 믿어서 때로는 짜증이 날 정도야. 15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내가 하는 말은 뭐든 믿지. 이리나는 다리가 풀리는 걸 느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소리나지 않게 호흡하려 애썼다. 그럼 오늘 저녁은 뭐라고 했어? 이번엔 비서 알리나의 목소리임을 이리나는 알아챘다. 일이 늦는다고? 중요한 고객이고 뭐고 그런 식으로 세르게이가 웃었다. 레스토랑에 7시로 예약해두고 늦을 수도 있다고 했지? 그리고는 계획대로 너랑 별장으로 갈 거야? 그녀가 의심하지 않을까? 알리나가 걱정스레 물었다. 알리나, 난 그녀와 12년을 결혼 생활했어. 세르게이는 숨김없는 우월감을 드러냈다. 나는 하는 말마다 그녀가 믿어. 날 확인해 볼 생각조차 못하지. 이리나는 속이 울렁거렸다. 손에 든 바구니가 갑자기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다. 그 남자, 블라디미르는 어쩌고? 알리나가 물었다. 그는 아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 세르게이가 코웃음을 쳤다. 볼로냘 문제는 해결했어. 그의 서류가 전부 위조로 드러나고 계좌가 동결되자 우릴 신경 쓸 겨를이 없지? 게다가 평판이 그렇게 엉망이 됐으니 그의 말을 믿을 사람은 없어. 아니, 블라디미르는 길에서 완전히 치웠어. 그렇게 자신해. 알리나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비쳤다. 완벽히 세르게이는 말했다. 그 바보는 날 형제처럼 믿었거든. 그는 다시 웃었고 그 웃음에는 차갑고 거의 잔혹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인들과의 딜을 마무리하는 거야. 한 달 뒤면 돈은 역외 계좌로 들어와. 그리고 나서 알리나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리고 나면 너와 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야. 세르게이의 목소리는 낮고 은밀해졌다. 내 멍청한 아내도 이 모든 가장 도 없이. 이리나는 바구니를 꽉 움켜쥔 채 서 있었다. 속은 텅 비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꽂혔다. 15년, 그리고 그녀는 그저 멍청한 아내였다. 몇 달 전 갑자기 그들의 삶에서 사라진 공동의 친구 블라디미르에게 그는 무엇을 했을까? 문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 키스 소리가 났다. 이리나는 떠나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지금 당장. 기적처럼 몸을 움직이게 했고 조용히 거의 소리 없이 문에서 물러나 출구로 향했다. 바구니는 남편의 집무실 문가에 그대로 두었다. 그녀의 산산이 부서진 마음의 증거가 아닌 채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모든 게 몰아쳤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다리는 힘이 풀렸다. 그녀는 벽을 타고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고 비명을 누르려 입을 손으로 막았다. 15년, 거짓, 기만, 배신. 문이 로비에서 열릴 때쯤 이리나는 이미 마음을 추슬렀다. 허리는 곧고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은 말라 있었다.
스쳐 지나가는 누구도 그녀 안에서 휘몰아치던 폭풍을 알아차릴 수 없었을 것이다. 밖으로 나와 그녀는 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다. 오랴, 나야. 놀랍도록 침착한 목소리였다. 내가 옳았어. 도와줘. 잠깐, 이리나는 망설였다. 그냥 돌아가서 따져 묻는 게 나을까? 하지만 곧 블라디미르에 관해 말하던 세르게이의 냉혹하고 계산된 어조가 떠올랐다. 아니, 지금은 정면 충돌이 최선이 아니다. 최소한 모든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히스테리도, 소동도, 고함도 없다. 그녀는 훨씬 더 효과적인 걸 할 것이다. 세르게이는 자신의 말들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15년 동안 그는 그녀를 순진한 바보로 여겼다. 좋아, 이제 그가 얼마나 틀렸는지 보여줄 시간이다. 이리나는 주먹을 꽉 쥔 채 휴대폰을 잡았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속에서 차갑고 무자비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오늘 그 사무실에서 예전에 이리나 남편을 맹목적으로 믿고 사랑하던 순진한 이리나는 죽었다. 그 자리에 태어난 새 이리나는 정의를 되찾고 세르게이가 지난 15년의 모든 거짓말, 모욕, 배신의 각분마다 대가를 치르게 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할 것이다. 머리부터 조사에 뛰어들며. 블라디미르는 누구인가? 세르게이는 그에게 무엇을 한 걸까? 미국인들과의 거래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르게이에게 모든 것의 값을 치르게 할 수 있을까? 거짓, 굴욕, 배신의 값. 세르게이는 아직 모르지만 그의 추락을 향한 시계는 이미 째깍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그는 자비를 구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이리나는 용서하는 법을 모른다. 이리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식어가는 차를 멍하니 저었다. 벽의 전자시계는 거의 자정을 가리켰다. 세르게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는 침묵했다. 전화도 문자도 없다.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현관문이 조용히 딸깍하고 열렸다. 이리나는 허리를 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지금은 자직은 그녀가 모든 걸 안다는 티를 내면 안 된다. 이라, 아직 앉아. 세르게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속에는 다른 색조도 섞여 있었다. 긴장, 경계. 기다렸어. 그녀는 평소처럼 들리도록 애썼다. 미팅은 어땠어? 세르게이는 서류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했다. 그의 동작엔 신경질적인 기색이 배어 있었는데 그녀는 예전엔 그걸 피로 탓으로 돌렸었다. 길어졌어. 전화 못해서 미안. 그는 다가와 그녀의 정수리에 입을 맞췄다. 비싼 술 냄새와 희미한 여자 향수가 풍겼다. 레스토랑은 주말로 미루자. 제대로 축하하자. 그녀는 잔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배고프지. 저녁 데워줄까? 아냐, 고객이랑 간단히 먹었어. 그는 시선을 돌렸다. 나 샤워하고 잘게. 내일 일찍 나가야 해. 그가 계단을 오르는 걸 보며 그녀는 그의 모든 움직임, 모든 말에서 이제는 오직 거짓만을 보았다. 15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눈이 멀 수 있었지? 정말 더 파고들고 싶은 거야. 올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냥 짐 싸서 떠나면 안 돼? 왜 그 고생을? 그들은 도시 외곽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세르게이의 사무실도 그들의 지인들도 닿기 어려운 거리. 그리고 빈손으로 이리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안 돼, 오랴. 난 모든 걸 알고 싶어. 블라디미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르게이가 어떤 거래를 준비하는지, 우리의 돈은 어디로 새고 있는지. 그게 불법이면 올가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럴수록 오일이 나는 단호히 답했다. 내가 누구와 이 세월을 살아왔는지 알아야 하니까. 올가는 잔을 굴리며 생각에 잠겼다.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어? 세르게이 계좌의 자금 흐름을 알아볼 수 있을 거야? 비공식적으로, 물론. 나는 그의 컴퓨터에 접근해 볼게. 이리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블라디미르를 찾아야 해. 그가 도와줄까? 모르지. 하지만 세르게이는 그를 이 길에서 치웠다고 했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내야 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리나의 머릿속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정교하게 움직여야 했다. 의심스러운 질문도 행동의 변화도 금물. 세르게이는 그녀가 무언가를 안다는 걸 눈치채면 안 된다. 이리나는 가장 분명한 곳부터 시작했다. 세르게이의 집무실.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책상 서랍의 문서를 차근차근 살폈다. 대부분은 평범한 업무 서류였지만 맨 아래 서랍의 낡은 잡지 더미 뒤에서 프로젝트 피닉스라고 적힌 폴더를 발견했다. 안에는 미국 회사와의 어떤 거래 관련 문서들, 법률 용어, 재무 계산, 그리고 0이 6개 붙은 금액. 이리나는 내용물을 모두 촬영하고 폴더를 제자리에 정확히 돌려놓았다. 다음은 컴퓨터였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 생일, 자기를 배신하면서도 그는 그렇게 단순하고 사적인 비번을 계속 썼다니 아이러니했다. 메일에서는 어떤 해외 업체와의 서신이 발견되었다. 세르게이는 자산 이전과 역외, 오프쇼어, 회사 설립을 위한 서류 작업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리나는 스크린샷을 찍고 흔적이 남지 않도록 모든 창을 닫고 브라우저 기록을 삭제했다. 정보는 쌓였지만 전체 그림은 여전히 흐렸다. 무슨 거래인가? 왜 이토록 은밀한가?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블라디미르가 어떻게 얽혀 있는가? 그의 은행 계좌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어 올가가 출력물을 건넸다. 지난 반년 동안 큰 금액이 몇 차례 여객 회사들 계좌로 이체됐어. 회사들. 한 곳이 아니라 이리나가 물었다. 여러 곳. 그런데 유독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름이 있어? 피닉스 글로벌 인베스트먼츠. 피닉스. 이리나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그냥 암호가 아니었네. 그녀는 찾은 문서들을 올가에게 이야기했다. 세르게이가 회사에서 돈을 빼내는 것 같아 올가가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왜? 새 인생을 시작하려고 이리나는 씁쓸히 웃었다. 알리나와 멍청한 아내 없이. 그럼 블라디미르는? 모르겠어. 이리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알아낼 거야. 블라디미르에 대한 정보는 SNS에서 시작했다. 그의 페이지는 있었지만 마지막 활동은 반년 전 전화는 받지 않았다. 마치 사람이 통째로 사라진 듯 했다. 돌파구는 뜻밖의 찾아왔다. 실마리를 찾을 요량으로 오래된 사진 앨범을 뒤지던 이리나는 페이지 사이에 끼워진 명함 하나를 발견했다. 블라디미르 오스타호프, 변호사 그리고 그녀가 몰랐던 사무실 주소. 사무실은 도심 업무지구의 티하야 거리에 있는 눈에 띄지 않는 건물에 자리했다. 세르게이 회사의 호화로운 공간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리나는 2층으로 올라가 해당 문을 찾았다. 간판은 없고 번호만 붙어 있었다. 초인종을 누를 때 심장은 요동쳤다. 정적. 돌아서려던 찰나 문이 벌컥 열렸다. 누구를 찾으시죠? 문간엔 40살가량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지친 얼굴, 그러나 예리한 눈. 이리나를 보자 그는 굳어섰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안녕, 볼로. 이리나는 조용히 말했다. 들어가도 될까? 우리 얘기해야 해. 블라디미르의 사무실은 작았다. 책상 하나와 몇 개의 의자, 법률 서적으로 가득한 책장들이 있는 방이 전부였다. 나를 어떻게 찾았지? 두 사람이 앉자 블라디미르가 물었다. 우연히 이리나가 대답했다. 내 옛 명함을 찾았어. 넌 너무 갑자기 사라졌지? 세르게이는 내가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어. 블라디미르가 씁쓸하게 웃었다. 사업의 문제? 그래,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 내 남편이 나를 엮어서 서류를 조작했고 거의 감옥에 보낼 뻔한 일을 문제라고 부른다면 말이야. 이리나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 몰랐니? 블라디미르가 불신 어린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거야?
난 아무것도 몰랐어. 이리나는 단호히 답했다. 모든 걸 말해줘, 제발. 블라디미르가 한숨을 쉬며 콧등을 문질렀다. 나와 세르게이는 파트너였어. 3년 전에 공동 프로젝트 비즈니스 센터 건설을 시작했지. 블라디미르는 일어나 작은 사무실을 몇 걸음 거닐었다. 많은 돈을 넣었어. 내 돈도 거의 가진 것 전부를. 그는 창가에 멈춰 서서 거리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서류가 나타났지? 내가 자금을 일부 횡령하고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렸다네. 전혀 근거 없는 서류. 그는 이리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고통이 응고되어 있었고 조작된 거지만 아주 그럴듯하게 말이야. 그래서 넌 어떻게 했니?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 블라디미르는 어깨를 으쓱했다. 거의 잡혀갈 뻔했어. 나를 구한 건 남아있던 인맥과 유능한 변호사들이었지. 하지만 평판은 잃었고 사업은 무너졌어. 지금은 이렇게 다시 시작해 보려는 중이고. 그럼 세르게이는 이리나는 손마디가 하얗게 될 때까지 주먹을 쥐며 낮게 물었다. 블라디미르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는 프로젝트에 대한 전권을 손에 넣었고 내 지분을 헐값에 사들였지. 감옥을 피하고 소송 비용을 대려면 어쩔 수 없었어. 그 후로는 그를 본 적이 없어. 이리나는 들은 것을 곱씹으며 침묵했다. 단순한 기만이 아니었다. 훨씬 더 끔찍한 무엇이었다. 그녀가 함께 살아온 그 사람이 친구이자 파트너를 짓밟고 거의 감옥에 보낼 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니. 왜 온 거야, 이라? 블라디미르는 한참 침묵 끝에 그녀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다. 왜 지금? 왜냐하면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가방끈을 신경질적으로 만졌다. 세르게이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 그리고 진실을 알고 싶어. 전부 다. 그녀는 엿들은 대화, 피닉스 프로젝트, 이상한 은행 이체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피닉스, 블라디미르가 생각에 잠겨 중얼거렸다. 들어본 적 있어? 세르게이의 새 프로젝트야. 도시 외곽의 대형 단지. 내가 알기론 미국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아. 하지만 왜 그렇게 비밀스러울까? 왜 돈이 역의 계좌로 가는 거지? 블라디미르는 미간을 찌푸렸다. 돈 세탁과 연관됐다는 소문이 있어? 하지만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 내겐 증거가 없어. 나는 어쩌면 있어, 이리나가 낮게 말했다. 아니면 곧 얻게 될 수도 있고. 이게 위험한 일이라는 거 알아? 블라디미르가 몸을 숙여 목소리를 낮추며 진지하게 물었다. 세르게이가 내가 그의 일에 파고든다는 걸 알게 되면 조심할 거야.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날 도와줄래? 블라디미르는 오랫동안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왜 굳이? 마침내 그가 물었다. 그냥 떠나면 안 돼? 짐 싸서 그의 삶에서 사라지는 거야? 이리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잠시 자신도 세르게이처럼 몰래 움직이고 약점을 모으는 건 아닌지 생각이 스쳤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다. 그는 대가를 치러야 해.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어 단호히 말했다. 너에게도, 나에게도, 그리고 지난 세월의 모든 거짓에 대해서도. 그리고 나는 15년을 함께 보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 권리가 있어? 복수가 아니야, 볼로. 정의야. 블라디미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도울게. 하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해. 아는 사람이 좀 있어? 내가 찾았다는 문서들도 확인해 볼 수 있어? 고마워. 이리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녀가 막 일어서려 할 때 블라디미르가 불쑥 물었다. 왜 나를 믿지? 왜 그가 아니라? 내가 진실을 말한다고 어떻게 확신하는데? 이리나는 돌아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가 너에 대해, 자신에 대해, 그리고 나에 대해 말하는 걸 들었거든. 그래서 나는 길에서 치워졌다는 너를 믿기로 했어. 나를 멍청한 아내로 여기는 그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온 이리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누군가가 물건들을 옮겼다가 다시 가지런히 돌려놓은 것 같은 낌새가 스쳤다. 그녀는 재빨리 2층으로 올라가 복사해 두었던 문서들을 숨겨둔 은닉처를 확인했다.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녀는 흠칫했다. 세르게이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다. 이라, 집에 있어.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경쾌했다. 응, 위층이야. 이리나는 평소처럼 들리도록 애썼다. 세르게이는 침실 문턱에 멈춰섰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예의주시하며 살폈다. 오늘은 어땠어? 평범했지.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가게에 들렀고 엄마한테도 갔다 왔어. 당신은? 생산적이었지. 그는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생각해봤는데 주말에 어디 다녀오는 게 어때? 우리 둘만. 예전처럼. 이리나는 굳어졌다. 머릿속을 스쳤다. 그가 뭔가를 눈치챘나? 그녀를 떨어뜨려 노아 블라디미르를 못 만나게 하려는 건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 좋은데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다. 어디로? 산에 친구 별장이 있어? 외진 곳이고 주변엔 아무도 없어. 공기 좋고 조용하지. 그는 그녀의 목에 입을 맞췄다. 오직 너와 나. 조용한 곳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 말은 위협처럼 들렸다. 이리나는 몸서리를 누르고 말했다. 정말 근사하네. 그녀는 그에게 몸을 돌려 목을 감싸 안았다. 언제 출발해? 금요일 저녁. 세르게이가 미소 지었지만 눈은 차가웠다. 이미 다 준비했어. 그가 방을 나가자 이리나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 올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급해. 만나야 해. 그가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아. 그리고 블라디미르에게 전화를 걸었다. 볼로, 나야. 상황이 복잡해진 것 같아. 세르게이가 나를 산속 어디 외딴 별장으로 데려가려 해. 가지마. 블라디미르는 즉시 말했다. 아무 핑계나 대우하지만 그와 함께 가지는 마. 이미 늦었어. 이리나는 낮게 말했다. 벌써 가겠다고 했거든. 지금 거절하면 분명 수상히 여길 거야. 수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렇다면 더 빨리 움직여야 해. 마침내 블라디미르가 말했다. 우리에겐 사흘이 있어? 증거를 찾아야 해.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다. 아주 조심해야 해. 정말로. 아침은 뜻밖의 빨리 찾아왔다. 이리나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대화의 파편, 문서들, 의심들이 소용돌이치며 모자이크처럼 맞물렸다. 옆에서는 세르게이가 고른 숨을 쉬었다. 평온하고 이완된 채. 그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갑자기 완전히 낯선 얼굴. 그는 어떻게 저렇게 잘 잘 수 있을까? 돈을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배신하고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이 깨끗한 사람처럼 잠들 수 있다니. 아니, 어쩌면 정말 양심 같은 건 없는 건가? 그 생각에 몸이 서늘해졌다. 세르게이가 몸을 뒤척이며 눈을 떴다. 좋은 아침. 그는 그녀에게 입 맞추려 다가왔다. 잠이 잘 안 왔어. 우리 여행 생각 때문에 이리나는 거짓말을 하며 그가 그녀의 뺨에 입을 대게 놔두었다. 기대돼. 분명 멋질 거야. 그는 미소 지으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우리 둘 다 휴식이 필요해. 그의 자신 있는 동작과 다정한 어조를 들으면서 이리나는 섬뜩하게 깨달았다. 며칠째 자신도 역할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도 거짓되고 이중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하지만 다른 길이 있었나? 사흘은 너무 짧아 볼가가 손질된 손톱으로 탁자를 신경질적으로 두드렸다. 사흘 동안 우리가 무엇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들은 같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호기심 많은 시선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난 그의 사무실 회사에 있는 집무실제에 들어가야 해. 이리나는 아주 낮은 목소리,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집에 있는 컴퓨터에는 일부 정보만 있어. 핵심은 거기에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들어가려고? 올가가 눈살을 찌푸렸다. 비서는 분명 들여보내지 않을 텐데. 방법이 있어. 이리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내 도움이 필요해. 계획은 위험했다. 그러나 다른 출구를 이리나는 보지 못했다. 그날 오후 세르게이는 미국 회사 대표들과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회의는 2시에 잡혀 있었고 그녀가 몰래 들여다본 그의 캘린더에 따르면 5시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다. 내가 비서를 좀 붙잡아줘야 해, 이리나가 설명했다. 적어도 15분만. 설득력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줘. 알리나는 내가 왔다고 세르게이에게 알릴 텐데? 나를 못 볼 거야. 내가 그녀를 붙잡는 동안 난 후문으로 들어갈 거야. 올가는 깊게 찡그렸다. 위험해, 이라. 내가 잡히기라도 하면 안 잡힐 거야, 이리나는 단호히 답했다. 게다가 난 그의 아내야. 최악의 경우 그를 놀래켜 주려 했다고 하면 돼. 입꼬리가 씁쓸하게 떨렸다. 상황의 아이러니를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 비극적인 깜짝 방문이 이제는 가장 그럴듯한 위장막이 된 것이다. 2시 반, 이리나는 이미 비즈니스 센터의 직원 출입문 앞에 서 있었다. 심장은 너무 세차게 뛰어 주변 모두에게 그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그녀의 손안에서 전화가 진동했다. 1위. 복도는 비어 있었다. 점심시간은 지나갔지만 퇴근까지는 아직 몇 시간이 남아 있었다. 길은 알고 있었다. 세르게이가 몇 번 비상출구로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 닫힌. 이리나는 조심스럽게 지나 세르게이의 집무실로 다가갔다. 문은 전자식 잠금 코드가 필요했다. 그가 함께 들어가며 숫자를 누르던 걸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의 결혼기념일, 떨리는 손가락으로 조합을 눌렀다. 문이 조용히 딸깍 하고 열렸다. 이리나는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가 문을 살며시 닫았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올가가 알리나를 오래 붙잡아 둘 수는 없었다. 컴퓨터는 켜져 있었지만 잠겨 있었다. 비밀번호. 집에서 쓰던 것 그의 어머니 생일들 시도했다. 실패. 입술을 깨물고 이리나는 가능한 조합들을 머릿속으로 훑었다. 그들의 기념일? 아니었다. 그의 생일도 아니었다. 알리나 자신의 추측에 스스로 얼어붙은 채 그녀는 그렇게 타이핑했다. 화면이 살아났다. 바탕화면이 열렸다. 손이 다시 떨렸지만 이번엔 분노 때문이었다. 비밀번호, 애인의 이름. 얼마나 진부하고 모욕적인가. 감정을 밀쳐내고 이리나는 검색에 들어갔다.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알고 있었다. 피닉스 프로젝트 관련 문서들, 재정적 불법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흔적이든. 폴더 목록에 프로젝트 피닉스가 있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문서 계약서, 견적서, 지급 지시서. 이리나는 빠르게 훑어보며 가장 중요한 것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그중 하나에서 그녀는 찾던 것을 발견했다. 여러 유령 회사를 거치는 자금 흐름도. 금액은 거대했다. 도표에 따르면 그중 일부는 세르게이 명의의 역외, 모프쇼어, 계좌로 흘러들어가야 했다. 읽기에 더욱 몰두한 탓에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를 그녀는 즉시 알아차리지 못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녀는 움찔했다. 문간에는 블라디미르가 서 있었다. 이라, 그는 분명 놀라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도 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 그녀는 화면의 폴더를 재빨리 닫았다.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출입카드가 남아있었어. 그가 문을 닫으며 말했다. 내 부탁대로 피닉스 정보를 찾고 있었지? 정확히 말하면 마케팅 부서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만나러 왔어. 올가가 알리나를 붙잡는 걸 보고 뭔가 있구나 싶었지. 이리나는 잠시 긴장을 풀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우린 나가야 해. 그녀가 시계를 보았다.
세르게이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 뭔가 찾았어. 응이 그녀는 문서 사진이 담긴 휴대전화를 보여주었다. 자금 유출 구조. 그리고 자금 일부는 투자자들의 돈, 심지어 정부 자금까지 포함된 것 같아. 그게 확인된다면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니야. 블라디미르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대규모 횡령에 해당하지? 그들은 조심히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다. 복도는 비어 있었다. 접수실에서는 아직도 올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젠 알리나에게 도움에 감사하다는 말까지. 우리 갈라지는 게 좋겠어. 블라디미르가 속삭였다. 난 정문으로 나갈게. 넌 계획대로. 이리나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그를 바라보며 굳었다. 왜 나를 도와? 그녀가 물었다. 세르게이가 저지른 일들 이후라면 내 추락을 즐겨도 이상할 게 없잖아. 블라디미르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넌 그의 짓과 상관없어. 이라. 넌 나만큼이나 피해자야. 그의 눈빛과 목소리의 울림에 이리나의 심장이 순간 박자를 놓쳤다.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고 직원 출입문 쪽으로 향했다. 그날 저녁 확보한 자료들을 검토하기 위해 이리나와 블라디미르, 올가는 도시 외곽에서 블라디미르가 임대한 작은 아파트에 모였다. 여기 흐름이 명확히 보이네. 블라디미르가 문서 하나를 가리켰다. 돈이 유령 회사들을 통해 빠져나가고 그 일부가 세르게이 개인 계좌로 돌아와. 그리고 그런 계좌가 여러 개야. 이리나가 보탰다. 적어도 다른 은행 3곳 언급을 봤어. 올가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데? 경찰에 갈 거야? 아직 이르다. 블라디미르가 답했다. 좀 더 무게 있는 증거가 필요해. 지금 우리가 가진 건 해석 여지가 있어? 국세청에 아는 사람이 있어. 이리나가 생각에 잠긴 말투로 말했다. 그가 도와줄 수도 있어? 그때 그녀의 전화가 울려 대화를 끊었다. 화면에는 세르게이 이름이 떴다. 여보세요. 그녀는 최대한 태연하게 받았다. 응, 올가네야. 조금 늦었어. 기념일에 입을 드레스를 고르는 걸 도와주고 있거든. 물론 곧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그녀는 친구들을 근심스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나 가야 해. 그는 벌써 집에 있어? 조심해. 올가가 그녀를 꼭 안았다. 그리고 최대한 평소처럼 굴어. 이 문서들을 검토해줄 전문가를 찾을게. 블라디미르가 그녀를 문 앞까지 배웅하며 말했다. 그리고 이라. 그는 잠시 망설였다. 무슨 일이 잘못되면 바로 전화해. 언제든. 그들의 시선은 필요 이상으로 잠깐 더 얽혔다. 이리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나섰다. 묘한 동요가 가슴에 일었다. 그의 자신 있는 동작과 다정한 어조를 들으면서 이리나는 섬뜩하게 깨달았다. 며칠째 자신도 역할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도 거짓되고 이중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하지만 다른 길이 있었나? 사흘은 너무 짧아. 올가가 손질된 손톱으로 탁자를 신경질적으로 두드렸다. 사흘 동안 우리가 무엇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들은 같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호기심 많은 시선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난 그의 사무실 회사에 있는 집무실제에 들어가야 해. 이리나는 아주 낮은 목소리,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집에 있는 컴퓨터에는 일부 정보만 있어. 핵심은 거기에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들어가려고? 올가가 눈살을 찌푸렸다. 비서는 분명 들여보내지 않을 텐데. 방법이 있어. 이리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내 도움이 필요해. 계획은 위험했다. 그러나 다른 출구를 이리나는 보지 못했다. 그날 오후 세르게이는 미국 회사 대표들과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회의는 2시에 잡혀 있었고 그녀가 몰래 들여다본 그의 캘린더에 따르면 5시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다. 내가 비서를 좀 붙잡아줘야 해. 이리나가 설명했다. 적어도 15분만. 설득력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줘. 알리나는 내가 왔다고 세르게이에게 알릴 텐데. 나를 못 볼 거야.
내가 그녀를 붙잡는 동안 난 후문으로 들어갈 거야. 올가는 깊게 찡그렸다. 위험해, 이라. 내가 잡히기라도 하면 안 잡힐 거야, 이리나는 단호히 답했다. 게다가 난 그의 아내야. 최악의 경우 그를 놀래켜 주려 했다고 하면 돼. 입꼬리가 씁쓸하게 떨렸다. 상황의 아이러니를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 비극적인 깜짝 방문이 이제는 가장 그럴듯한 위장막이 된 것이다. 2시 반, 이리나는 이미 비즈니스 센터의 직원 출입문 앞에 서 있었다. 심장은 너무 세차게 뛰어 주변 모두에게 그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그녀의 손 안에서 전화가 진동했다. 이리. 복도는 비어 있었다. 점심시간은 지나갔지만 퇴근까지는 아직 몇 시간이 남아 있었다. 길은 알고 있었다. 세르게이가 몇 번 비상출구로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 닫힌. 이리나는 조심스럽게 지나 세르게이의 집무실로 다가갔다. 문은 전자식 잠금 코드가 필요했다. 그가 함께 들어가며 숫자를 누르던 걸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의 결혼기념일, 떨리는 손가락으로 조합을 눌렀다. 문이 조용히 딸깍 하고 열렸다. 이리나는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가 문을 살며시 닫았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올가가 알리나를 오래 붙잡아 둘 수는 없었다. 컴퓨터는 켜져 있었지만 잠겨 있었다. 비밀번호. 집에서 쓰던 것 그의 어머니 생일들 시도했다. 실패. 입술을 깨물고 이리나는 가능한 조합들을 머릿속으로 훑었다. 그들의 기념일? 아니었다. 그의 생일도 아니었다. 알리나 자신의 추측에 스스로 얼어붙은 채 그녀는 그렇게 타이핑했다. 화면이 살아났다. 바탕화면이 열렸다. 손이 다시 떨렸지만 이번엔 분노 때문이었다. 비밀번호, 애인의 이름. 얼마나 진부하고 모욕적인가. 감정을 밀쳐내고 이리나는 검색에 들어갔다.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알고 있었다. 피닉스 프로젝트 관련 문서들, 재정적 불법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흔적이든. 폴더 목록에 프로젝트 피닉스가 있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문서 계약서, 견적서, 지급 지시서. 이리나는 빠르게 훑어보며 가장 중요한 것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그중 하나에서 그녀는 찾던 것을 발견했다. 여러 유령 회사를 거치는 자금 흐름도. 금액은 거대했다. 도표에 따르면 그중 일부는 세르게이 명의의 역외, 노프쇼어, 계좌로 흘러들어가야 했다. 읽기에 더욱 몰두한 탓에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를 그녀는 즉시 알아차리지 못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녀는 움찔했다. 문간에는 블라디미르가 서 있었다. 이라, 그는 분명 놀라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도 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 그녀는 화면의 폴더를 재빨리 닫았다.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출입카드가 남아있었어. 그가 문을 닫으며 말했다. 내 부탁대로 피닉스 정보를 찾고 있었지? 정확히 말하면 마케팅 부서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만나러 왔어. 올가가 알리나를 붙잡는 걸 보고 뭔가 있구나 싶었지. 이리나는 잠시 긴장을 풀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우린 나가야 해. 그녀가 시계를 보았다. 세르게이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 뭔가 찾았어. 응이 그녀는 문서, 사진이 담긴 휴대전화를 보여주었다. 자금 유출 구조. 그리고 자금 일부는 투자자들의 돈, 심지어 정부 자금까지 포함된 것 같아. 그게 확인된다면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니야. 블라디미르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대규모 횡령에 해당하지? 그들은 조심히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다. 복도는 비어 있었다. 접수실에서는 아직도 올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젠 알리나에게 도움에 감사하다는 말까지. 우리 갈라지는 게 좋겠어. 블라디미르가 속삭였다. 난 정문으로 나갈게. 넌 계획대로. 이리나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그를 바라보며 굳었다. 왜 나를 도와?
그녀가 물었다. 세르게이가 저지른 일들 이후라면 내 추락을 즐겨도 이상할 게 없잖아. 블라디미르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넌 그의 집과 상관없어, 이라. 넌 나만큼이나 피해자야. 그의 눈빛과 목소리의 울림에 이리나의 심장이 순간 박자를 놓쳤다.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고 직원 출입문 쪽으로 향했다. 그날 저녁, 확보한 자료들을 검토하기 위해 이리나와 블라디미르, 올가는 도시 외곽에서 블라디미르가 임대한 작은 아파트에 모였다. 여기 흐름이 명확히 보이네. 블라디미르가 문서 하나를 가리켰다. 돈이 유령 회사들을 통해 빠져나가고 그 일부가 세르게이 개인 계좌로 돌아와. 그리고 그런 계좌가 여러 개야. 이리나가 보탰다. 적어도 다른 은행 3곳 언급을 봤어. 올가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데? 경찰에 갈 거야? 아직 이르다. 블라디미르가 답했다. 좀 더 무게 있는 증거가 필요해. 지금 우리가 가진 건 해석 여지가 있어? 국세청에 아는 사람이 있어. 이리나가 생각에 잠긴 말투로 말했다. 그가 도와줄 수도 있어? 그때 그녀의 전화가 울려 대화를 끊었다. 화면에는 세르게이 이름이 떴다. 여보세요. 그녀는 최대한 태연하게 받았다. 응, 올가네야. 조금 늦었어. 기념일에 입을 드레스를 고르는 걸 도와주고 있거든. 물론 곧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그녀는 친구들을 근심스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나 가야 해. 그는 벌써 집에 있어? 조심해. 올가가 그녀를 꼭 안았다. 그리고 최대한 평소처럼 굴어. 이 문서들을 검토해줄 전문가를 찾을게. 블라디미르가 그녀를 문 앞까지 배웅하며 말했다. 그리고 이라. 그는 잠시 망설였다. 무슨 일이 잘못되면 바로 전화해. 언제든. 그들의 시선은 필요 이상으로 잠깐 더 얽혔다. 이리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나섰다. 묘한 동요가 가슴에 일었다. 어쩌면 그는 블라디미르가 비즈니스 센터에서 나오는 걸 봤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알리나가 뭔가 눈치챘을까? 아니면 단지 우연일까? 시험하기. 어느 쪽이든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불장난을 하고 있었고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는 뭔가를 알고 있다. 이리나는 욕실에 들어가 물을 틀어놓은 채 전화로 속삭였다. 어제 내가 비즈니스 센터에 있는 걸 봤다고 언급했어. 젠장, 블라디미르가 욕했다.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지? 더 조심하고 속도를 올리자. 난 이미 문서들을 아는 변호사에게 보냈어. 경제범죄 전문이야. 그 여행은 이리나는 더 낮게 목소리를 낮췄다. 난 여전히 가야 해. 모르겠어. 블라디미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배어 있었다. 한편으로는 내가 거절하면 의심을 살 거야. 다른 한편으로는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어. 이리나는 욕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세르게이의 발소리를 들었다. 끊어야 해. 그녀는 재빨리 속삭였다.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그녀는 전화를 끊고 평소처럼 보이려 이를 닫기 시작했다. 그때 세르게이가 문을 두드렸다. 이라. 그의 목소리는 수상쩍을 만큼 부드러웠다. 오래 걸려? 응. 이제 나가. 그녀는 칫솔을 헹구고 미소를 띠며 문을 열었다. 미안, 생각에 잠겼어. 세르게이는 문설주에 기대선 채 어제와 같은 탐색하는 시선으로 그녀를 보았다. 누구랑 통화했어? 그녀의 미소가 굳었다. 뭐라고? 내 목소리를 들었어. 그는 계속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여전히 차가웠다. 전화로 누구와 이야기한 거야? 이리나는 핏기가 가시는 걸 느꼈다. 머릿속에서 그럴듯한 설명을 찾으며 생각이 오갔다. 올가랑. 그녀는 불쑥 내뱉었다. 내일 그녀 기념일 전에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지 확인했어. 널 깨우고 싶지 않았어. 너 정말 깊이 자고 있었거든. 찰나 동안 세르게이가 믿지 않는 것 같았지만 곧 그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넌 참 살뜰하구나. 그는 그녀의 뺨을 스쳤다. 난 요즘 일로 너무 지쳤어. 하지만 주말엔 달라질 거야. 약속해. 그의 눈빛에는 이리나의 속을 서늘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어린이 종양센터를 위한 자선의 밤은 시즌 최고의 사교 행사로 예정되어 있었다. 세르게이는 꼭 가자고 우겼다. 우리 출발 전에 사람들 앞에 얼굴 비치기 좋은 기회야, 라고 그는 말했다. 이리나는 몸매를 살려주는 진청색 드레스와 진주 목걸이를 착용했다. 결혼 10주년에 세르게이가 선물한 것이었다. 그 모든 삶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면서 이 장신구를 착용하는 기분은 기묘했다. 홀은 인파로 북적였다. 도시의 엘리트, 사업가, 정치인들. 세르게이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가 처음 보는 이들에게 소개했다. 미소 짓고 농담하며 그녀가 얼마나 훌륭한 아내인지 이야기했다. 완벽한 한 쌍, 완벽한 거짓. 세르게이, 반갑네. 값비싼 정장을 입은 통통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리나도. 알렉산드르 페트로비치. 세르게이는 상대의 손을 힘있게 흔들었다. 우리 프로젝트는 어떻게 돼가죠? 아주 좋아. 이 남자가 윙크했다. 모든 게 계획대로야. 며칠 전 미국 파트너들로부터 확인을 받았어. 그들이 사업 얘기에 빠져드는 동안 이리나는 샴페인을 홀짝이며 홀을 둘러보다가 문득 밭 쪽 반대편에서 굳어섰다. 블라디미르가 서 있었다. 시선이 마주쳤고 그는 거의 눈치채기 어렵게 고개를 끄덕였다. 실례. 이리나는 세르게이의 발을 가볍게 만지며 말했다. 잠깐 다녀올게. 손님들 사이를 비집고 화장실 쪽으로 향하면서 그녀는 겨눈질로 블라디미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사람 없는 작은 조용한 복도에서 그들은 마주쳤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리나가 속삭였다. 너무 위험해. 소식이 있어. 블라디미르도 낮게 대답하며 그녀에게 다가섰다. 변호사가 확인했어. 문서들이 사기 사실을 입증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기에 충분해. 이리나의 심장이 기쁘게 뛰었다. 그럼 우린. 그녀의 눈에 희망이 번졌다. 그래. 하지만 빨리 움직여야 해. 블라디미르가 주위를 살피며 그녀를 가로막았다. 내일 아침 경제경찰에 있는 지인과 만난다. 일이 잘 풀리면 저녁쯤엔 세르게이가 이미 조사를 받게 될 거야. 그럼 나 그와 같이 여행 갈 필요 없겠네? 당연히 없어. 핑계를 찾아서 거절해. 이리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넌 상상도 못할 거야. 내가 그걸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 순간 복도가 환히 밝아졌다. 끝에 세르게이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정말 감동적인 만남이군. 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래서 더 무서웠다. 내 아내와 내 전 파트너. 옛 친구들의 재회라. 그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복도에 위협적으로 길게 드리워졌다. 그의 눈에는 이리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격렬한 분노가 일렁였다. 세르게이, 설명할 수 있어. 그녀는 긴장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설명. 세르게이가 비웃는 경멸로 말을 끊었다. 무엇을? 내가 나를 염탐한 걸? 내 문서를 뒤진 걸? 그리고 그는 블라디미르를 업신여기는 눈길로 훑었다. 루저와 만난 걸? 블라디미르가 앞으로 나서서 이리나를 가렸다. 말 조심해, 세르게이. 아니면 세르게이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뒤틀렸다. 어쩔 건데? 넌 아무것도 아니야? 한 번 박살냈지? 다시 할 수도 있어? 이리나는 두려움을 덮어버리는 분노의 물결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만해. 세르게이.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단호했다. 난 모든 걸 알아? 내 불법 행위, 블라디미르를 엮은 짓, 돈을 가지고 도망가려던 계획, 그리고 알리나와의 관계까지. 찰나 동안 세르게이는 당황해 보였지만 곧 태연함을 되찾았다. 그래서 뭐,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시큰둥하게 말했다. 누가 내 말을 믿을 것 같아? 증거도 없잖아. 증거는 있다. 오 블라디미르가 단호히 말했다. 곧 수사기관에 제출될 거다. 세르게이의 얼굴이 바뀌었다. 자신감의 가면이 벗겨지며 어두운 쥐험한 무언가가 드러났다. 결국 탐정 놀이를 하기로 했군. 자기야, 그는 이리나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위험스러운 속삭임으로 말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난 그걸 허락하지 않아. 그의 손이 번쩍 들렸지만 블라디미르가 더 빨랐다. 그는 세르게이의 손목을 낚아채듯 붙들었다. 건드리지 마. 블라디미르가 낮지만 위협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에게 손대는 건 꿈도 꾸지 마. 몇 초 동안 두 남자는 꼼짝없이 서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세르게이는 손을 비틀어 빼고 물러섰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의 그는 이를 악물고 내뱉었다. 증오로 그들을 꿰뚫어 보듯 바라보며 이라, 넌 후회하게 될 거야. 아주 크게. 그는 몸을 돌려 재빨리 떠났다. 울리는 발자국 소리가 텅 빈 복도에 메아리 쳤다. 세르게이가 더 이상 들리지 않자 블라디미르가 단호히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면 안 돼. 너무 위험해. 하지만 내 물건들, 서류들이 상관없어. 내 안전이 더 중요해. 올가에게 가. 그리고 내일 아침 우리가 경찰과 만나자. 이리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지는 없었다. 대립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 이제 세르게이는 그녀가 알고 있음을 알았고 그는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올가의 아파트는 임시 피난처가 되었다. 이리나는 거실에 앉아 오래전에 식어버린 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졌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조금이라도 자야 해. 올가가 곁에 앉아 다정하게 담요를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앞에 힘든 하루가 있어? 못 자겠어. 이리나는 고개를 저었다. 눈만 감으면 그의 얼굴이 보여? 그 표정이. 있잖아, 난 15년을 살았어. 그런데 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 올가는 한숨을 쉬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가 6번이나 전화했어. 이리나는 화면을 아래로 향한 전화기를 가리켰다. 처음엔 협박, 그 다음엔 빌고, 또다시 협박. 난 받아주지 않았어. 잘했어. 올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내가 겁먹어 숨어있다고 생각하게 둬.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눈길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무서워해야 할까, 이라?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 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블라디미르의 이름이 떴다. 좋은 아침,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결연했다. 응, 물론 10시에. 좋아, 준비하고 있을게. 통화를 마치고 이리나는 친구를 향해 돌아섰다. 1시간 뒤에 블라디미르가 우리를 데리러 올 거야. 경제경찰과의 만남이 10시에 잡혔어. 정말 이걸 원해? 올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건 모든 것의 끝이야. 너희 결혼도, 지금까지의 내 삶도. 이리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런 삶은 이미 없어, 오랴. 내가 멍청한 아내라고 그가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아니, 아마 그가 그렇게 행동하기로 했을 때 이미 끝났지. 그녀는 일어나 창가로 갔다. 아침빛 속에서 도시는 낯설고 차갑게 보였다. 이제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야, 정의. 나 자신을 위해, 블라디미르를 위해, 세르게이가 속인 모든 사람들을 위해. 경제경찰 사무실은 엄격하고 냉랭했다. 회색 벽, 최소한의 가구, 눌린 조명. 수사관 안드레이 빅토로비치 50살가량, 지친 눈매와 희끗한 관자놀이가 이리나와 블라디미르가 제출한 서류들을 주의 깊게 살폈다. 자료가 중대합니다. 그는 마침내 폴더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모든 게 확인되면 당신 남편에게 실제 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미하일로바 부인. 이 말에 이리나는 움찔했다.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세르게이가 감옥에 갈 수 있다는 현실 인식은 그녀에게 뜻밖의 아픔을 안겼다. 15년을 마음에서 한순간에 지워낼 수는 없었다. 아무리 그러고 싶어도. 공식 진술이 필요합니다. 우 수사관이 말을 이었다. 두 분 모두요. 가능하면 추가 증인도 찾아야 합니다. 회사 직원 중 누가 이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습니까? 블라디미르와 이리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마 세르게이의 비서 알리나요? 이리나가 주저하며 말했다. 제가 엿들은 대화로는 그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수사관이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와도 이야기해보죠. 그리고 당신은 그는 이리나를 보며 말했다. 당분간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걸 강력히 권합니다. 적어도 남편을 소환해 조사할 때까지는요. 그녀는 내게 있을 거예요. 올가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좋습니다. 안드레이 빅토로비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화를 마무리했다. 즉시 조사에 착수합니다. 연락을 유지하세요. 사무실 밖으로 나오자 이리나는 이상한 공허감을 느꼈다. 마치 남의 삶을 바깥에서 지켜보는 듯 모든 일이 현실 같지 않았다. 괜찮아, 블라디미르가 밖으로 나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어, 그녀는 솔직히 답했다. 이상해.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내 삶은 정상이었지?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걸까? 블라디미르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넌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이라. 세르게이가 한 건 단순한 기만이 아니라 범죄야. 그녀는 맞잡은 두 손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단순한 몸짓에는 최근 몇 년간 세르게이의 모든 말보다 더 많은 온기와 지지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경찰서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올가, 블라디미르, 이리나 즉흥적인 작전 회의가 전략을 세웠다. 이제 어떻게 하지? 올가가 커피를 젓으며 물었다. 기다려, 블라디미르가 답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거야. 아마 오늘 중으로 세르게이를 조사에 부를지도 몰라. 그럼 그는 내가 원인이라는 걸 알겠지, 이리나가 낮게 말했다. 이미 알고 있어, 블라디미르가 부드럽게 상기시켰다. 어제 일을 겪고 내가 경찰에 갈 거라는 걸 의심하진 않았을 거야. 이리나의 전화가 진동했다. 낯선 번호의 문자였다. 그녀는 열어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왜 그래? 올가가 다급히 물었다. 이리나는 묵묵히 화면을 내밀었다. 사진 속은 그들의 집 정확히는 예전의 침실이었다. 지금 방은 전쟁터 같았다. 찢어진 베개, 깨진 사진 액자, 옷장 속 옷가지가 쏟아져 나와 있었고 거울에는 립스틱으로 쓰인 글귀가 있었다. 너는 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맙서사, 골가가 속삭였다. 그는 이성을 잃었어, 블라디미르가 낮게 말했다. 사진을 자세히 살피며.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야, 이라. 그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수사관에게 바로 보여줘야 해, 이리나는 결연히 말했다. 지금 당장. 전화벨이 울리며 대화가 끊겼다. 화면에 뜬 이름에 이리나의 심장이 철렁했다. 알리나. 여보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받았다. 이리나, 비서의 목소리는 겁먹은 기색이 역력했다. 알리나예요. 당신과 이야기해야 해요. 급해요. 무슨 일로요? 전화로는 안 돼요. 알리나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났다. 세르게이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와서는 전부 난장판을 만들었고 당신이 배신했다. 너희 둘 다 대가를 치를 거라고 소리쳤어요. 제가 진정시키려 하자 거의 저를 때릴 뻔했어요. 이리나는 옆에서 대화를 긴장하며 듣고 있던 블라디미르와 눈을 마주쳤다. 지금 어디 있어요? 베레고바야의 라구오나 카페요. 제발 와주세요. 수사에 도움이 될 정보가 있어요. 전화를 끊고 이리나는 친구들을 향해 생각에 잠긴 눈길을 보냈다. 함정일까? 올가가 물었다. 혹시 세르게이가 시킨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 이리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정말 돕고 싶을 수도 있어. 알리나는 세르게이 일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어? 나도 같이 갈게. 블라디미르가 단호히 말했다. 만약을 위해. 라구우나 카페는 강변 풍경이 아름다운 곳에 있었다. 평일이라 손님은 적었다. 먼 테이블에 몇 쌍의 연인들, 창가에는 신문을 보는 남자 한 명. 알리나는 구석에 앉아 신경질적으로 주위를 살폈다. 이리나와 블라디미르가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이 스쳤다가 빠르게 안도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와주셨군요. 그들이 다가오자 그녀가 자리에서 살짝 일어났다. 고맙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알리나는 겁에 질려 있었다. 손이 가볍게 떨렸고 눈 아래엔 밤새 못 잔 듯 그늘이 짙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죠? 이리나는 군더더기 없이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다. 알리나는 누가 지켜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듯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세르게이. 계획을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피닉스 프로젝트, 자금 유출. 전부요. 경찰에 진술할 의향이 있나요? 블라디미르가 곧장 물었다. 알리나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결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 일 이후로는요. 전 그가 무서워요. 아세요?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완전히 통제에서 벗어난 사람 같았어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죠? 이리나가 물었다. 알리나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다. 손질된 손톱이 테이블을 초조하게 두드렸다. 아침 일찍 왔는데 이미 격앙되어 있었어요. 당신들이 그를 배신했고 당신 그녀는 블라디미르를 가리켰다. 다시 그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소리쳤어요. 그러다 물건을 던지고 컴퓨터를 부쉈죠. 그녀는 시선을 내리깔며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후회하게 될 거라고, 둘 다 책임을 지게 만들 거라고. 제가 진정시키려 했는데 그녀는 손목을 만졌다. 멍이 보였다. 저를 벽으로 밀쳤어요. 그래서 우릴 돕기로 했다는 거군. 블라디미르가 약간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냥 그렇게 오래 그와 함께 있었으면서? 알리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난 바보였죠? 우리 사이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믿었어요. 그가 정말 아내를 떠나 나와 새 삶을 시작할 거라고. 그런데 오늘 깨달았어요. 나도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그에게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걸. 그녀는 가방을 뒤져 USB 하나를 꺼냈다. 여기에 피닉스 관련 모든 문서 사본이 있어요. 자금 유출의 전체 도식, 투자자들과의 통화 녹취, 은행 거래 명세 수사에 도움이 될 모든 것. 이리나는 조심스럽게 USB를 받아 손가락 사이에서 굴려보았다. 만약 여기에 알리나가 말한 내용이 정말 들어있다면 세르게이를 무너뜨릴 핵심 증거였다. 왜 바로 경찰에 가져가지 않았죠? 그녀가 물었다. 왜냐하면 알리나는 말끝을 흐렸다. 먼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당신에게 상처를 준 걸 알아요. 당신이 날 미워한다는 것도. 그래도 뭐라도 바로잡고 싶었어요. 그녀의 말에는 이리나를 놀라게 하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이리나는 계산적인 포식자를 상상했었다. 자기 결혼을 망가뜨린 여자. 하지만 눈앞에 앉아있는 이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젊은 여자였고 세르게이가 만든 시스템의 또 다른 피해자였다. 우리가 이걸 수사관에게 가져가겠어요. 블라디미르가 USB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도 진술을 해야 합니다. 알아요. 알리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어요. 아린 시선으로 이리나는 입구 쪽에 어떤 움직임을 알아차렸다. 돌아보자. 그녀는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문간에 세르게이가 서 있었다. 금속처럼 차가운 그의 시선은 곧장 그들의 테이블로 향해 있었다. 그가 왔어. 이리나는 블라디미르의 손을 꼭 쥐며 속삭였다. 알리나는 급히 돌아보고 창백해졌다. 그가 어떻게 알았지? 그녀가 공포에 사로잡혀 속삭였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세르게이는 천천히 그들의 테이블로 걸어왔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다. 너무나 차분해서 폭풍을 숨긴 가면처럼 보였다. 손에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다. 정말 감동적인 만남이군. 그는 그들의 테이블 앞에서 멈춰 서며 말했다. 내 아내, 내 전 파트너, 그리고 내 비서. 딱 3기의 음모네. 세르게이 블라디미르가 일어나 두 여자를 가렸다. 지금 떠나는 게 좋을 거다. 세르게이는 비웃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인간적인 기색이 전혀 없었다. 아니면 뭐. 경찰을 부르겠어? 그는 이리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넌 이미 그랬지, 그렇지, 자기야? 자기 남편을 고발했잖아. 내 잘못이야. 그녀는 놀라울 만큼 침착한 자신의 목소리에 스스로 놀라며 단호히 대답했다. 넌 나를 배신했고, 블라디미르를 배신했고, 주변 모두를 속였어. 배신, 세르게이가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즐거움이 없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줬어. 집, 돈, 사회적 지위. 내가 아니었다면 넌 아직도 변두리의 월세방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살고 있었을 거야. 이리나는 속에서 분노의 물결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넌 내게 아무것도 준 게 없어. 세르게이, 우리가 가진 건 함께 만들어 온 거야. 내 첫 사업이 망했을 때 누가 널 지탱했는지 잊었어? 밤새 앉아 사업계획서를 같이 만든 사람이 누군지? 할머니 유산을 내 회사에 넣은 사람이 누군지? 세르게이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런데 내가 날 배신으로 갚았지? 그는 목소리를 높여 다른 손님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 찌질이랑 엮였지. 그는 블라디미르를 가리켜 끄덕였다. 내 물건 뒤지고 염탐하고. 그만해. 세르게이 블라디미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지금 당장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뭐. 세르게이가 말을 잘랐다. 그의 얼굴에 사나운 비웃음이 떠올랐다. 내가 뭘 할 건데, 볼로냐? 널 한 번 박살냈어. 다시 못할 것 같아. 그의 시선이 의자에 몸을 웅크린 알리나로 옮겨갔다. 그리고 너 은혜 생애 최대의 실수였지? 적어도 충성은 할 줄 알았다. 그런데 어때? 문제 생기자마자 갈아탔네. 내 휴대폰에 뭐가 있어? 세르게이, 이리나는 그가 기기를 경련하듯 움켜쥐는 걸 보고 불쑥 물었다. 세르게이는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를 지었다. 보험. 그는 화면을 그들에게 돌려보였다. 어떤 문서의 사진이었다. 이게 뭔지 알아? 청부업자와의 계약서. 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체포라도 되면 전화 한 통이면 너희 모두 끝장이야. 이리나는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세르게이는 선을 넘었다. 허풍이야. 블라디미르가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확인해 볼래? 세르게이가 눈썹을 치켜세웠다. 그녀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는 이리나를 가리켰다. 그때 사복 차림의 건장한 남자 2명이 카페로 들어왔다. 그들은 재빨리 주변을 훑고 곧장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세르게이 미하일로프, 그들 중 한 명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물었다. 경제경찰입니다. 진술을 위해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세르게이의 얼굴이 굳고 눈이 가늘어졌다. 찰나 동안 이리나는 그가 지금 미친 짓을 저지를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경관님. 협조하겠습니다. 그는 이리나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내 말을 기억해, 자기야. 전화 한 통이면 돼. 경찰이 세르게이를 데리고 나가자 방금까지의 긴장이 그녀에게서 빠져나가며 텅 빈 공허와 두려움만이 남았다. 그녀의 손안에서 전화가 진동했다. 수사관 안드레이 빅토로비치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당신의 남편을 체포했습니다. 추가 진술을 위해 사무실로 와주십시오.
이제 어떡하죠? 아직도 창백한 알리나가 낮게 물었다. 이제 경찰서로 갑니다. 블라디미르가 단호히 말했다. 다 같이 가서 모든 걸 하나도 빠짐없이 말합시다. 이리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할 정도의 평온이 밀려왔다. 세르게이의 협박은 그녀를 두렵게 했지만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진 않을 것이다. 돌아갈 수 없는 선은 이미 넘었다. 남은 길은 하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다. 세르게이가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던진 시선에는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다. 그때 이리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그들의 결혼의 끝, 이전 삶의 끝, 그러나 어쩌면 무언가 새로운 것, 진짜 무언가의 시작.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를 펴고 친구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야. 해가 저물어가며 수사관의 사무실 벽은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이리나는 식어버린 차잔을 바라보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신문은 몇 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안드레이 빅토로비치는 차근차근 한 걸음씩 사건의 연대기를 복원했다. 알리나는 이미 진술을 마치고 떠났고 블라디미르는 옆방에서 서류 정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리나는 마침내 수사관을 올려다보며 낮게 물었다. 안드레이 빅토로비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피곤한 듯 미간을 문질렀다. 수집된 증거와 진술을 고려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며칠 내로 심리가 있을 겁니다. 그의 협박은요? 이리나는 목걸이를 무의식 중에 만지며 물었다. 그가 보낸 메시지들 보셨죠? 그 청부 계약서도 아마 허세일 겁니다. 수사관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연락망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위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께 경호를 붙일 수 있습니다. 최소한 당분간은요. 이리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날의 피로가 다시 그녀를 짓눌렀다. 그저 눈을 감고 배신도, 거짓도, 협박도 없는 다른 현실에서 깨어나고 싶었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블라디미르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다. 다 됐어. 그가 수사관에게 고개를 끄덕인 뒤 이리나에게로 몸을 돌렸다. 가자. 널 올가에게 데려다 줄게. 밖은 이미 어두웠다. 그들은 말없이 차로 걸어갔다. 각자 자신의 생각 속에 잠긴 채 공기에는 서늘함이 감돌았다. 멀리서 천둥이 울렸다.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었다. 괜찮아? 차에 타자 블라디미르가 물었다. 이리나는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며 오랫동안 침묵했다. 잘 모르겠어.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비어 있어. 마치 내 일부가 죽은 것 같아. 블라디미르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을 스쳤다.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라.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쉬어야 해, 푹 자고. 그녀는 오늘이라는 끝없는 하루 동안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모든 것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그런 생각은 하지 마. 그가 부드럽게 가로막았다. 가장 끔찍한 건 지나갔어. 이제는 앞을 보자. 올가의 아파트는 고요와 어둠으로 그들을 맞았다. 부엌 식탁 위에는 쪽지가 놓여 있었다. 급히 출근. 여러 번 전화했지만 연결 안 됨. 늦을 듯. 저녁은 냉장고에. 키스. 배고파. 이리나가 부엌불을 켜며 물었다. 그다지 블라디미르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넌 먹어야 해.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그녀는 말없이 파스타가 든 용기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웠다. 그들은 부엌 식탁에 앉아 거의 말하지 않았다. 지난 며칠이 둘을 완전히 말려버렸다. 더 이상 말할 힘도 욕구도 없었다. 이리나의 전화가 진동했다. 수사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미하일로프는 재판 전까지 구금. 당신과 증인들에게 경호 제공. 연락 유지 요망.
이리나는 메시지를 블라디미르에게 말없이 보여주었다. 그는 그런 전개를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가 유치장에 있겠네. 블라디미르가 생각에 잠긴 어조로 말했다. 적어도 지금은 널 해칠 수 없어. 이리나는 전화를 내려놓고 접시 위를 포크로 멍하니 긁었다. 이상하지? 그녀가 낮게 말했다. 그와 15년을 살았고 그를 안다고 믿었는데 사실 전혀 몰랐어. 그리고 알리나는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얼굴도 모른 채 미워하던 사람이 용감한 일을 해낼 줄이야. 사람은 보이는 것보다 복잡해. 블라디미르가 담담히 말했다. 우리 각자 안에는 밝음과 어둠이 있지? 어떤 사람은 그 어둠을 남들보다 더 잘 숨길 뿐.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이더니 곧 천둥이 울렸다. 폭풍우가 바로 코앞이었다.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난 이제 가야겠어. 블라디미르가 일어섰다. 넌 지쳤잖아. 쉬어야 해. 같이 있어줘. 이리나는 그를 보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제발, 오늘은 혼자 있고 싶지 않아.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사이로 무언가 포착하기 어려운 것이 스쳐갔다. 열정도, 사랑도 아닌 공동의 시련 속에서 태어난 깊은 이해와 신뢰였다. 블라디미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아침에 이리나는 전화 소리에 눈을 떴다. 블라디미르는 그녀가 밤을 보낸 소파 옆 안락의자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과거와 세르게이, 그리고 이 미친 며칠 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느 순간 그녀는 탈진해서 그대로 잠들었다. 휴대전화 화면에 낯선 이름이 떴다. 이리나는 조심스럽게 받았다. 여보세요. 이리나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다. 수사관 안드레이 빅토로비치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잠이 깼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일이죠? 당신의 남편이 수사관이 말을 더듬었다. 이송 중에 도주했습니다. 방이 눈앞에서 빙글빙글 도는 듯 했다. 이리나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소파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어떡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확인 중입니다. 누군가가 도운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안전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이미 경호 인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스타호프와 그 여자, 알리나에게도 경고하세요. 미하일로프는 당신들 셋에게 접근하려 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보니 이리나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블라디미르는 이미 깨어 있었고 그녀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그가 낮게 물었다. 세르게이 이리나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듯 텅 비었다. 그가 도망쳤어. 블라디미르의 얼굴이 달라졌다. 집중하고 단단해졌다. 올가와 알리나에게 경고하고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여긴 그가 가장 먼저 올 곳이야. 그는 이미 번호를 누르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그들은 굳어서서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블라디미르는 조심스레 문으로 가서 도어스코프로 밖을 보았다. 진짜 경찰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다. 문간에는 제복을 입은 젊은 경관이 서 있었다. 미하일로바 부인, 그가 이리나를 보자 물었다. 당신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차가 아래에 대기 중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 이리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짐을 좀 챙기고 친구에게도 알려야 해요. 그녀는 재빨리 올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이어 알리나에게 걸었으나 역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상하네. 이리나가 찡그렸다. 아무도 받지 않아. 시간이 없습니다. 경관이 다급히 말했다. 지금 떠나야 합니다. 당신의 남편이 근처에 있을 수 있어요. 블라디미르는 경관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동료는 어디 있죠? 이런 경우 보통 둘이 옵니다. 차에 있습니다. 경관이 재빨리 대답했다. 정말 서둘러야 해요. 그의 말투 어딘가가 이리나를 긴장하게 했다. 그녀는 젊은 남자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서늘한 아침인데도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손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신분증이 있나요? 그녀가 한 걸음 물러서며 물었다. 경관은 잠깐 머뭇거렸고 곧 그의 손이 권총집으로 튀었다. 블라디미르는 즉시 반응해 이리나를 옆으로 밀치고 가짜 경관에게 달려들었다. 몸싸움이 벌어졌다. 놀람에서 깨어난 이리나는 무거운 꽃병을 움켜쥐고 공격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남자는 블라디미르의 팔에 축 늘어졌다. 넌 누구야? 블라디미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제압한 채 물었다. 누가 보냈지? 남자는 말이 없었다. 충격으로 눈빛이 흐려져 있었다. 진짜 경찰이 아니야. 이리나는 그의 권총집에서 조심스럽게 권총을 꺼냈다. 세상에, 이렇게 쉽게 우릴 죽일 수도 있었어. 수사관에게 전화해 블라디미르는 남자를 더 세게 바닥에 눌렀다. 당장. 반시간 뒤 올가의 아파트는 진짜 경찰들로 가득했다. 가짜 경관은 끌려갔다. 알고 보니 그는 실제로 세르게이와 연관된 인물로 그의 회사에서 술 문제로 해고된 전직 경호원이었다. 여기 계실 수는 없습니다. 안드레이 빅토로비치가 단호히 말했다. 미하일로프는 분명 복수심에 불타고 있습니다. 이미 당신들에게 접근을 시도했으니 다른 증인들에게도 시도할 겁니다. 올가는 전화를 안 받아요. 이리나는 공포에 질려 휴대폰을 바라봤다. 알리나도요. 당신의 친구는 괜찮습니다. 수사관이 그녀를 달랬다. 직장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중요한 회의 중이라 전화가 꺼져 있습니다. 하지만 알리나는 그는 찌푸렸다. 연결이 안 됩니다. 그녀를 찾아야 해요. 블라디미르가 단호히 말했다. 세르게이가 그녀에게 닿았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관이 어둡게 말했다. 혹은 이미 닿았거나 그녀가 있을 만한 곳에 대해 짐작가는 데가 있나요? 이리나는 생각에 잠겼다. 중심가 어딘가에 집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확한 주소는 말하지 않았어요. 직장은요? 안드레이 빅토로비치가 물었다. 거기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회사 사무실이요. 이리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거기가 안전할까요? 미하일로프가 거기에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수사관이 고개를 저었다. 사람도 많고 카메라도 많죠. 그래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이리나의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낯선 번호의 메시지였다. 그녀는 열어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진 속에는 알리나가 입에 테이프가 붙은 채 결박되어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구가 있었다. 별장. 1시간 후 혼자서. 아니면 그녀는 죽는다. 이리나는 말없이 휴대폰을 수사관에게 내밀었다. 그는 찡그렸다. 어느 별장이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이리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부모님 별장이에요. 우린 여름마다 자주 갔어요. 혼자 가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안드레이 빅토로비치가 단호히 말했다. 함정입니다. 작전을 준비해 별장을 포위하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리나가 반박했다. 사진 보셨죠? 그는 그녀를 죽일 거예요. 이라 블라디미르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을 들여다보았다. 너 혼자 가면 안 돼. 어차피 그는 알리나를 그냥 풀어주지 않을 거야. 너도 마찬가지고. 계획이 있어요. 이리나는 수사관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세르게이의 부모 별장은 시내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었다.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아담한 집 정원, 정자, 작은 연못까지. 한때 이곳은 이리나가 가장 사랑하던 장소였다. 조용하고 평화롭고 솔향과 꽃향기로 가득한 곳. 하지만 지금
대문에 다다르자 그녀가 느낀 건 차가운 공포뿐이었다. 물러설 곳은 없었다. 문은 열려 있었다. 이리나는 시동을 끄고 몇 초 동안 꼼짝하지 않은 채 앉아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힘겨웠다. 마치 다리가 나부로 변한 것처럼. 현관에서 몇 미터 남았을 때 문이 열렸다. 문지방에는 수척해진 세르게이가 서 있었다. 눈은 푹 꺼져 있었고 뺨에는 수염이 거칠게 돋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결국 왔군. 그의 목소리는 쉰 듯 거칠었다. 혼자. 경찰 없이. 그래, 이리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알리나는 어디 있어? 세르게이가 비웃었다. 안에. 살아있어? 지금은. 그는 비켜서서 이리나를 집 안으로 들였다. 안은 어두웠다. 커튼이 쳐져 있고 불은 꺼져 있었다. 틈새로 스며드는 햇빛만이 희미한 밝음을 만들었다. 알리나는 거실 한가운데 의자에 묶여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다. 이리나를 보자 그녀는 신음하며 위험을 경고하듯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녀를 풀어줘. 이리나는 세르게이를 향해 단호히 말했다. 대신 내가 있잖아. 그녀는 더 이상 내게 필요 없어. 세르게이는 웃었다. 말은 생기 없는 소리였다. 넌 내가 그녀를 풀어주려고 널 여기 데려왔다고 생각하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자기야. 너희 둘 다 날 배신했지? 그리고 둘 다 대가를 치를 거야. 이리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도록 자신을 다잡았다. 배신한 건 당신이야. 세르게이, 15년의 거짓말. 난 15년 동안 널 믿고 사랑했어. 그런데 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넌 날 멍청한 아내로 여겼지? 그의 눈에 무언가 스쳤다. 아마도 후회나 아픔의 그림자. 하지만 곧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 그가 단호히 말했다. 넌 내가 수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망쳤어. 너 때문에 난 모든 걸 잃었지. 사업, 명성, 자유까지. 아니야. 세르게이 이리나는 고개를 저었다. 넌 내 손으로 다 망가뜨렸어. 내 거짓말과 내 범죄로. 그녀는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아직 늦지 않았어. 경찰에 자수해. 수사에 협조해. 그러면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어. 세르게이가 비웃었다. 자수. 이 모든 일이 있었는데도 내가 그럴 거라고 정말 생각해? 그럼 내게 어떤 선택지가 있는데? 이리나는 낮게 물었다. 도망. 어디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도시의 모든 경찰이 널 찾고 있어? 그녀는 권총을 쥔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게다가 이리나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계속했다. 지금 내게는 인질이 하나뿐이야. 둘째를 묶을 필요는 없어. 갑자기 밖에서 소음이 들려왔다. 차 소리, 고함. 세르게이는 움찔하며 창가로 달려가 커튼을 젖혔다. 마당에는 경찰차가 가득했다. 무장한 요원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었다. 너 경찰을 데려왔군.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래, 물론 데려왔지. 이리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내가 여기 죽으러 그냥 올 거라고 생각했어? 세르게이는 몸을 돌려 그녀에게 권총을 겨눴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열병처럼 번들거렸다. 모든 게 끝났어, 세르게이. 이리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제발 총을 내려놔. 밖에서 메가폰 소리가 울렸다. 세르게이 미하일로프. 집은 포위되었다. 두 손을 들고 나오라. 도주 가능성은 없다. 세르게이는 알리나에게 달려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권총을 머리에 들이댔다. 나가겠다. 그가 창 쪽을 향해 고함쳤다.
하지만 혼자는 아니다. 누가 날 막으려 들면 저들이 먼저 죽을 거다. 이리나는 가만히 서서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궁지에 몰린 짐승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광기, 두려움, 절망이 넘실거렸다. 그건 통하지 않아, 세르게이, 그녀가 낮게 말했다. 넌 여기서 못 나가. 알리나를 놓아주고 자수해. 그게 유일한 길이야. 닥쳐. 그가 으르렁대며 권총을 더 세게 알리나의 관자놀이에 눌렀다. 그냥 입 다물어. 이리나는 또 한 걸음 다가서며 둘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우리가 처음 여기 왔던 거 기억나? 그녀의 목소리는 더 부드러워졌다. 뜻밖의 선명한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다. 우리 첫 여름이었지? 내가 정원, 연못, 정자를 보여주었고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자랄 거라고 말했어. 세르게이의 권총 든 손이 떨렸다. 그의 눈에 무엇인가 깊숙이 감춰졌던 아픔, 후회 같은 것이 스쳤다. 그 세르게이는 어디로 갔지? 이리나가 조용히 물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 아이들과 소박한 행복을 꿈꾸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애초에 없었어. 세르게이가 차갑게 대답했다. 다 연극이었지, 내 사랑처럼. 아니야, 이리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사랑은 진짜였어. 그리고 난 믿어. 아주 깊은 곳 어딘가에 내가 여전히 내가 알던 그 사람으로 남아있다고. 그녀는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뎠다. 이제 바로 눈앞에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를 놔줘, 세르게이. 그녀를 놓고 자수해. 더 이상 죄를 키우지 마. 한순간이 영원처럼 늘어났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담담하고 단호하게. 그는 고통스러운 내적 싸움 속에서. 그러다 마치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진 듯 세르게이는 알리나를 놓아주고 권총을 내렸다. 모든 게 끝났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이겼어, 이라. 문이 쾅 하고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세르게이는 바닥에 넘어뜨려져 수갑이 채워졌다. 알리나는 결박에서 풀려났다. 이리나는 이 혼란 한가운데 서서 묘한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한때 두 사람이 미래를 꿈꾸던 바로 이 집에서 15년의 삶이 끝났다. 3개월 후, 이리나는 법원 건너편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세르게이에 대한 재판 마지막 날이었다. 선고, 대규모 사기, 문서 위조, 협박 및 인질극으로 징역 12년. 마주 앉은 이는 블라디미르였다. 그 몇 달 사이 두 사람의 관계는 변했다. 공공의 적에 맞선 불가피한 동맹에서 친구가 되었고 이어 조심스럽고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았지만 희망을 주는 어떤 것이 싹트기 시작했다. 무슨 생각해? 블라디미르가 그녀의 사색적인 표정을 보며 조용히 물었다. 이리나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미래. 그녀가 말했다.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삶은 계속된다는 것. 블라디미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덮었다. 내 새로운 삶은 어떤 모습일까? 이리나는 창밖, 각자의 일로 바삐가는 행인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직은 몰라.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삶엔 진실이 더 많고 허상 속 빈 거칠에 근 더 적을 거야. 테이블 위에 전화가 진동했다. 알리나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새 직장 도와줘서 고마워요. 첫날 잘 끝났어요.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이리나는 미소 지으며 메시지를 블라디미르에게 보여주었다. 인생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게 놀랍네. 한때 자신이 적이라고 여겼던 여자가 비록 친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지인이 되어 있었다. 무너진 지난 삶의 폐허 위에 서서히 새로운 것이 지어지고 있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규칙, 새로운 가치들. 있지, 블라디미르가 사색적으로 말했다. 난 우연을 믿지 않아. 일어나는 모든 일엔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믿지? 그렇다면 우리가 겪은 이 모든 악몽의 목적은 뭐였을까?
이리나가 가벼운 아이러니를 띠고 물었다. 블라디미르는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어쩌면 내가 스스로의 힘을 찾아 원래부터 되어야 했던 내 자신이 되도록 하려는 것 멍청한 아내가 아니라 악에 맞서고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이리나는 커피잔을 천천히 굴리며 생각했다. 어쩌면 내 말이 맞아. 그녀가 미소 지었다. 어쨌든 난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로 살지도 누군가의 허상 뒤에 숨지도 않을 거야.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블라디미르가 잔을 들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이리나도 잔을 부딪혔다. 외피도 가면도 없이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오랜만에 이리나는 자신의 삶의 폭풍이 끝났음을 느꼈다. 앞으로도 수많은 미지, 두려움, 의혹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그녀가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더 이상 남의 거칠의 뒤에 숨지 않고 남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그녀 자신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그녀는 마침내 주인공이었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작업을 평가해주세요. 감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우리가 매일 창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동력입니다. 몸과 마음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행복하세요.